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파워뱅크하고 태양광 패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잭커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올인원 파워뱅크고요. 자, 우리가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하면 DC 전기도 사용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AC 전기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DC 전기부터 AC 전기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충전도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좀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이 파워뱅크 세트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잭커리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벌써 150만 대가 팔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회사고요. 파워뱅크 시초라고 할 수 있는 2012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지도가 정말 높은 파워뱅크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런칭을 하면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쿠팡에서 조금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잭커리 파워뱅크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워뱅크는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내부에 순수 정연파 1000W짜리 인버터가 들어가서 1000W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AC 전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1000W라고 하면 전자레인지라든지 조금 작은 헤어드라이기, 또 조금 작은 커피포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 대부분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선풍기라든지 DC 냉장고라든지 기타 AC 전기가 1000W 미만으로 소비 전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모두 구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DC 포트가 있는데 우리가 PD 타입 충전 단자부터 USB 단자 그리고 C가잭 단자까지 모두 다 구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DC 전기부터 AC 전기까지 두루두루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파워뱅크 용량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02W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암페어로 대략적으로 12V 계산을 해보면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약 90A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순수 정연파 인버터 1000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야외에서 DC 전기부터 AC 전기까지 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올인원 파워뱅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충전도 AC 충전도 가능하지만 차량에서 C거잭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노지에서 전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도 최고 100W까지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전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부터 사용까지 정말 올인원이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 완벽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뱅크 앞쪽에 있는 단자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단자들이 있는지, 또 그 단자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DC 단자부터 AC 단자까지 스펙상 표기된 출력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까지도 모두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쪽 단자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씩 이 파워뱅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잭커리 파워뱅크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본체 위쪽으로는 아주 튼튼한 손잡이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만져보면 정말 튼튼한 재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미끄럼 방지도 들어가 있어서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파워뱅크 사이즈, 이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 33cm 정도가 되고요. 세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23cm, 그리고 이 본체 높이 같은 경우는 약 24cm 정도가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워뱅크는 올인원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인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버터가 들어간 사양 중에는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게 같은 경우는 여성분도 들 수 있는 좀 가벼운 무게입니다. 10kg 정도 나가고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좀 거뜬히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내부에 인버터가 들어간 파워뱅크 치고는 정말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내부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무게에서 무게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파워뱅크 앞쪽으로 구성된 단자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씩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앞쪽으로 인풋이란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인풋이란 단자는 우리가 충전 잭을 연결하는 단자죠. 이렇게 동그란 단자가 있고 앤더슨 단자가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똑같은 단자입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자를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 잭커리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충전 방식을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AC 충전 220V 전기를 이용한 아답터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가잭 충전, 차량에서 C가 포트를 이용해서 C가잭으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린 태양광 패널, 100W 패널을 연결을 해서 또 전기가 없는 곳에서 야외에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함께 동봉된 24V 7.5A짜리 어댑터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잭을 이용해서 이쪽 왼쪽 단자에 꽂아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어댑터 자체도 KC 인증을 받은 안전 인증까지 마친 어댑터라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어댑터를 이 왼쪽에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어댑터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145W에서 146W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총 용량이 1002W니까 145W로 충전을 했을 때는 약 7시간 30분 정도의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0%에서 100%까지 7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자, 다음은 함께 동봉된 이 C가 포트로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에서 주행 충전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높은 전류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 파워뱅크를 보조 전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용도로는 충분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C가 포트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포트를 연결을 했을 때는 최고 70W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C가 포트로 충전을 했을 때는 충전 완충 시간이 약 1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차량에서 C가 포트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이 파워뱅크를 100% 충전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 시에나 평상시에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주행 충전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전력으로는 충분히 큰 전류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 볼 건데요. 제가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햇빛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충전을 해 봤는데 약 75W에서 80W 효율이 나왔고요. 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정말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방수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서 오염이라든지 우리가 침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결정 고효율 패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최대한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좀 사양이 좋은 그런 태양광 패널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보관하기 쉽고 휴대하기 쉬워서 너무나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뒤쪽으로는 이렇게 지퍼를 열어보시면 파워뱅크와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꽂아만 주시면 바로 충전이 되는 방식이에요. 별도의 MPPT나 우리가 PWM에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도 바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파워뱅크 내부에 이 충전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워뱅크와 연결을 하지 않았어도 이쪽으로 USB나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파워뱅크와 연결 없이 간단한 충전은 태양광이 받쳐주는 한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부피적인 면에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휴대하기 편리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쪽 DC 단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자 중에 하나죠. 일반적인 충전을 담당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C 단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 DC 단자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DC 단자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액정 패널에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 표시를 해줍니다. 혹시라도 DC 단자가 꺼진다면 이 액정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액정으로 배터리 잔량을 알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액정이 다시 켜지고 우리가 DC나 AC를 사용을 안 하고 1분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 액정은 꺼지게 됩니다. 다시 눌러도 꺼지진 않아요. 자, 그럼 DC 단자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DC 단자를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이 DC 단자를 사용하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 PD 타입, C 타입이죠? 자, PD 충전을 지원하는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PD 타입 같은 경우는 5V, 9V, 12V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제품들 C2C 케이블을 이용해서 12V 충전이나 12V 출력을 요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C2C 제품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핸드폰 충전기들도 9V 2A까지 출력이 가능하니까 아주 빠른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2C 케이블로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 자, 고속 충전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고속 충전이 되면서 이쪽에 아웃풋에 이제 출력 표시가 나올 거예요. 자,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14W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핸드폰을 하나 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PD 타입, C 타입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연결을 하면서 고속 충전이 되죠.
자, 이렇게 핸드폰을 두 개를 연결을 했는데 지금 소비 전력은 27W 정도가 찍혔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워뱅크들이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면 출력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커리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단자 7개를 동시에 연결을 하더라도 이 단자만의 출력값은 제대로 다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7개까지 우리가 충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점이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USB 단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V 12W 짜리고요. 하나는 우리가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QC30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USB 단자 5V 짜리가 왜 필요할까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9V나 12V가 입력이 됐을 때는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고속 충전이나 초고속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충전을 할 때 이렇게 5V 짜리가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제품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충전이 잘 되죠. 그러면 이번에 아래쪽으로 또 다른 QC30으로 해서 급속 충전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핸드폰을 이쪽 QC30 단자에 연결을 해서 고속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이렇게 고속 충전이 잘 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핸드폰 3대를 고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C 단자의 마지막 이쪽에 또 C가 포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V 10A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동시에 4개를 충전을 하고 있는데, C가 포트에도 이렇게 C가 잭을 이용해서 또 다른 핸드폰을 한 번 더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지금 총 4대의 핸드폰을 동시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비 전력은 50W가 나오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폰 4대에 이 마이크는 완충이 됐지만 총 5개의 단자에 동시에 연결을 했어도 모든 제품이 다 충전이 잘 됩니다. 재출력이 나오고, 이렇게 동시에 DC 단자를 모두 이용을 해도 재출력이 나온다는 거, 제커리 파워뱅크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AC 전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AC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팬이 한번 구동을 하면서 인버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인버터가 작동을 할 때는 대기 전류가 있습니다. 이 AC 버튼을 계속 켜놓으면 배터리는 방전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대기 전력은 6W에서 9W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네요. 자, 이 AC 버튼이 켜졌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콘센트에 220V 코드만 꼽아주시면 작동이 되고요. 이 제커리 파워뱅크에 들어가 있는 순수 정연파 인버터 같은 경우는 1000W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 전류로 우리가 전격으로 1000W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콘센트 2개를 사용한다면 500W, 500W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220V 전기를 과연 우리가 야외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시간 계산을 해놨는데 이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 시간을 알고 싶으면, 자, 우리가 이 제커리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총 용량이 1002W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충전을 하면서 지금 소비 전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최고 25W까지 올라가죠. 자, 여기에 표시된 출력값 25W라는 출력값은 이 제품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 제커리 파워뱅크가 1000W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25W로 나눠주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약 40시간 정도를 이렇게 충전하면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표기된 값은 1시간당 소비하는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220V 전기, 우리가 TV나 이런 빔 프로젝트 이런 제품들은 소비 전력이 다 100W 미만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잘 작동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220V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1000W 출력, 지속적으로 이 1000W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면서 전격으로 표시된 이 표시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3가지의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자, 전자레인지를 약 5분가량 구동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5분 동안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우리가 캠핑에서도 헤어드라이기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도 약 5분간 구동이 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밥솥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으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밥을 해볼 거예요. 과연 이 파워뱅크에 들어있는 순수정연파 인버터가 이 1000W가 다 넘어가는 제품들을 버텨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전자레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kg가 좀 넘어가는 이 전자레인지로 계란찜을 했을 때 과연 계란찜이 다 될 때까지 전자레인지가 구동이 잘 되는지 약 5분 동안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고요. 한번 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자레인지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소비 전력을 확인하시면 1060W가 나옵니다. 자, 지금 1070W 정도 나오는데 원래 스펙 1000W보다 지금 조금 오버되는 수치인데 과연 이 계란찜이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 5분 정도가 지났고 전자레인지가 꺼졌습니다. 과연 계란찜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 뜨거워. 자, 계란찜이 너무나 잘 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1000W가 좀 넘어가는 전자레인지 약 5분 동안 구동을 하니까 퍼센테이지는 약 6%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6% 정도 사용을 하고 전자레인지는 완벽하게 사용이 됐어요. 오, 이렇게 야외에서 전자레인지만 사용을 하더라도 이 파워뱅크 활용 용도는 정말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헤어드라이기, 우리가 캠핑을 하고 머리를 말릴 때 쓰는 헤어드라이기도 한번 구동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헤어드라이기로 구동을 하고 몇 와트를 먹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1180W, 약 1200W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헤어드라이기는 1200W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내부에 있는 인버터가 1kW짜리이기 때문에 1200W를 구동을 했을 때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를 약 3분 동안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가 나왔죠. 자, 이 느낌 표시는 출력이 오버됐다는 소리입니다. 방금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1000W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1200W까지는 이렇게 경고등이 뜨면서 자동으로 전원을 멈추게 돼요. 약 1분 정도까지는 잘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는 전력이 높아서 이렇게 표시가 뜨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터를 사용을 할 때는 1000W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를 사용을 할 때는 방금 전에 저는 헤어드라이기를 2단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럼 1단으로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따뜻한 바람 1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소비 전력이 600W 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말리는 용도로는 600W로도 충분하잖아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실 때는 따뜻한 바람 1단으로 해서 머리를 말리시면 충분히 머리를 다 말리실 수가 있어요. 이 파워뱅크에서 맞춰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1단, 따뜻한 바람 1단으로 꼭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쌀은 씻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AC전기를 켜고, 자, 이렇게 밥솥을 구동하니까 소비 전력은 약 1080W 정도 나옵니다. 자, 1000W가 좀 넘어가는 소비 전력이지만 그래도 구동은 잘 되고 있고요. 과연 밥이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찌커리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밥을 한번 해봤는데 이 밥솥으로 밥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밥 너무 잘 됐네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이렇게 밥솥까지 모두 다 우리가 야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 그동안은 좀 사용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근데 이제 이 잭커리 파워뱅크와 태양광 패널만 있으면 야외에서 충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220V 전기를 정말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잭커리 올인원 파워뱅크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성능 테스트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펙상 출력값과 정말 동일한 출력이 나왔어요. 인버터도 1000W 출력인데 1000W를 지속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DC 전기도 우리가 동시에 5개를 꼽더라도 그 5개의 단자에서 제대로 출력이 나와줘서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는데요. 자, 이 태양광 패널도 정말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리해서 우리가 야외에서 노지에서 정말 전기가 없는 곳에서 태양광 충전을 이용해서 이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달리는 자동차에서 주행 충전기 역할로 C가 포트로도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편리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물론 올인원 파워뱅크라서 가격대는 다소 비싼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캠핑 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파워뱅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파워뱅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올인원 파워뱅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또 노지를 자주 다니신다면 이 잭커리 파워뱅크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